안녕하세요.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고 나니까 좀 더 기분이 더 상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시면서 대학교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평범한 셀러리맨이셨다가 지금은 그 자기계발 도서 4권 내셨나요? 뭐 공적하지. 네, 그렇죠. 4권을 내셔서 엄청 그 반향을 일으키고 계시는 김상경 그 작가님이십니다. 네. 사실 저 만나기 전부터 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군요. 네. 저는 갑자기 훅 돌아가지고 오늘 번개였는데 또 저를 만나니까 꿈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22년을 근무했었는데 22년 중에 5년은 조종사 심사 업무를 했었고 6년은 인터넷 마케팅 하다가 인터넷 마케팅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초창기 신설팀으로 가서 그래서 선배도 없고 종이도 한 장이 없어가지고 뭐 사표 낼까 막 이런 고민.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자 데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쓰는 용어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전문 용어들이어서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아는 건 없고 해서 사표 낼까 어쩌고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독서하고 테헤란로에 날마다 저녁마다 가서 출근하듯이 거기 가면 이제 웹마스터들, 개발자들, 디자이너들이 학습 커뮤니티를 하길래 책 보고 전문가 만나고 이 반복을 한 5년간 했던 것 같아요. 4, 5년간.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쪽에서 뭐 한국경제 마케팅 대상도 받고 그룹 대상, 뭐 아시아나 대상 이런 걸 많이 받으면서 자기 개발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당시 중역이 3분 스피치를 막 돌아가면서 시키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명 나와서 해. 150명 앞에서. 그래서 대다수는 인사하고 들어가고 뭐 시 읽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있던 독서 노트하고 책을 가지고 나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나의 지식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모니 너무 놀라서 그때 칭찬하시길래 원래 저는 3분을 모면하려고 발표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당시 교육팀장한테 그 첨부해서 보냈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인터넷 마케팅 하는 김상경 과장인데 후배들한테 이런 걸 좀 공유하고 싶다. 꿈을 찾고 몰입하는 거를. 그랬더니 교육부장이 바로 알아 해가지고 이제 인재개발팀 가서 11년 동안 대졸공채 면접관, 뭐 승무원공채 면접관도 하고 그렇게 뽑은 아이들한테 목적 중심의 삶이 가치 있다. 그걸 어떻게 찾아가고 몰입할 거냐. 그러니까 목적의 가치, 몰입하는 방법, 도구까지 세트로 이렇게 교육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으로 책을 쓰고. 그 내용이 첫 번째 책이 절대음감이었죠. 원래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보에 홍보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3개월간 연재를 했었어요. 뭐 독서 노트, 메모 노트, 인연 노트 쭉. 회사의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개인들은 꿈을 원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안 하거든요. 즉흥적으로 관리하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회사에 비하면.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을 위해서도 도구와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 뭐 속도나 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떨어진 인간이 짐승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근데 개인들도 자기 생산성을 높이려면 도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책에다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게 절대영감에서는 인생기획서. 인생기획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거는 새로 나왔다기보다 저 책을 완전히 이제 다 새로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절대영감 했더니 무슨 종교서적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걸 바꾸면서 다 용어도 바꾸고 책에다도 이제 실제 제가 했던 걸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시아나항공 입사를 하면 4시간 동안 그거잖아요.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날아다니면 부처님한테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네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고 살아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올려놓고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넣자고 해가지고 놓고 빈 양식도 넣어놓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독서 노트인데 제가 20년 동안 책을 읽고 나서 되새김을 반복해서 했어요.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나 과장 승격 과정에서 독서법과 제가 독서법을 에코리딩이라 해서 감동 울림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감동을 내가 쭉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감동을 어떻게 찾고 나한테 끌고 올 건가를 가르쳤었죠. 그래서 이제 20년간 읽었던 책 독서 리스트도 이렇게, 이건 출판사 사장님이 그렇게 제안하셔가지고 20년 동안 몇 권 읽으셨어요? 최근은 뭐 600~700권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독서 강의할 때 후배들한테도. 근데 저는 정독주의입니다. 천천히. 근데 대신 내가 읽을 책을 찾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찾아요. 내 애인을 찾듯이. 왜?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기 시작하기 전에 평소에 여기 제가 노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비전 노트에 보면 내 삶의 목적지를 위한 목표들,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여기에 버킷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을 선택하고 탐색해야 될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평소에 대화하다가 영화 보다가 누군가 뭐 얘기하는 강의를 듣다가 여기에 관련된 좋은 책 얘기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메모를 합니다. 저 책은 내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내가 읽을 책을 찾고 메모해 놓은 습관이 독서의 시작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은 정독하는 게 맞다.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읽은 책이 이제 600~700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보면 내담자들은 이제 꿈이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에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바로바로 산만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목차를 선배님이 보시기 전에 목차를 봤죠. 목차를 봤더니 목차에 이제 이거를 우리 내담자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4가지 방법 있죠. 4가지 도구. 여기서 보시면 파트 3에 인생 경영을 위한 4개의 도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 4가지 비전 노트, 메모 노트, 독서 노트, 인연 노트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흔히 이제 자기계발 시장에 보시면 5가지 자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 관리해라. 꿈이나 목표 관리 얘기, 메모의 기술, 독서법, 인맥 관리, 생각 관리, 습관 관리, 시간 관리, 이게 7가지 주 타이틀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강사들을 되게 많이 불러서 써봤기도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봤고 남의 강의도 들어봤는데 보면 다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모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한테 따라와봐. 인맥관리 쓴 사람은 인맥관리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책이나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원 하나 관리 잘해서 성공하거나 행복하는 건 거짓말이다. 회사에도 수만 가지 자원을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인생 역시도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 책에 쓴 목적인 거죠. 인생도 진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한테 소중한 자원이 복수로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원이라는 건 머리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회사에서, 저도 아시아나에서 ERP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인사교육점만 35억을 투자했습니다. 셉 ERP 독일까지 출장 루프탄자 가서 보고 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100억, 200억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인간이 단순 반복 노동을 줄이고 창조적인 일에 몰입하라고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내 인생이 삽질하기 싫으면 내 자원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게 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업무하면 시스템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시스템에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회사 일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스템 쓰라고 하냐고. 근데 삽질하기 싫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자원을 따로 하나만 관리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동시에 관리하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7가지를 다 얘기하려고 했어요. 실제 노트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줄여보니까 비전, 메모, 독서, 인연은 필수다. 회사의 핵심 자원 관리라고 하거든요. 저도 아시아나 핵심 인재 과정을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핵심 자원이 뭘까 사람한테, 이것만은 했을 때 비전에 대한 관리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내 비전에서 읽어야 될 책, 만나야 될 사람을 당연히 정의하고 결과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통제 관리하는 센터가 메모노트인 겁니다. 비전이 있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 여기에 지혜를 주고 자극을 주는 게 책이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비전에 도움이 되는 책을 적어놔야 될 거고, 메모장에다 내 비전에 도움이 되는 책도 적어놔야죠. 그래서 경영학적 용어로 PDCA라고 플랜 두 체크 액션을 하듯이 이 메모노트가 종합통제센터를 가라하는 거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만날 책이 뭘까, 내 꿈을 위해서 만날 사람이 누굴까를 메모장에서 써서 만난 결과도 메모노트에 써져야 되고, 내가 개선해야 될 것도 메모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메모 그러면 약속하고 할 일만 적지만,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메모고, 내 삶의 종합통제센터, 그러니까 비전 노트가 인생을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라면 메모 노트는 나의 하루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다. 내가 그날 해야 될 모든 계획들, 만나야 될 사람, 읽어야 될 책, 실행해야 될 아이디어들이 이 안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체크되고 개선되는 과정이 메모노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4개를 해보니까 생각관리, 습관관리, 시간관리는 이 4개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메모 안에서 내가 습관을 체크하고 있고, 메모 안에서 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메모 안에서 생각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가 핵심이구나,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 4가지 자원 노트를 책으로 쓰게 된 거죠. 인연 관리는 그러면 독서하고 메모는 그렇게 관리하고. 인연 관리도 메모장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모 제 메모노트 안에는 만날 사람도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노트 안에 특정 영역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나카지마 다카시가 쓴 인맥 만들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2002년도에. 그리고 항상 제가 주로 적어놓는 게 책 제목하고 만날 사람을 적어놓는 필드가 있는데, 거기다 나카지마 다카시를 써놨어요. 2002년도에 써놨다가 제가 2008년도에 아시아나 일본 지역 정보로 뽑혀서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메일 주소, 지금은 책에 작가의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름만 나카지마 다카시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적어놨다가 2008년도에 지역 전문가로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동경에서 제가 막 검색을 했더니 이메일 주소가 있길래 나카지마 다카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나카지마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 아시아나항공 인재개발팀의 김상경이라는 사람입니다. 6년 전에 선생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 메모노트에 6년 동안 이름을 써놨습니다. 한번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매일 회신해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발신 시간이 새벽 2시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 다음 달에 시부야에서 제가 올리원 직영구회를 주관하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분은 마츠시다 고노스케 밑에서 일하던 분이고 책을 180권을 쓰셨대요.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일본인들 한 40명을 앉혀놓고 막 강의를 하시다가 뒤로 들어갔더니 김상 오이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와 그러더니 자랑스러우니까 얘기하셨겠죠. 제가 책을 180권,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180권 썼고 50여 권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갔는데 한국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딱 두 명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히도츠바시 대학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사립대가 있어요. 유학생이었고 현해탄 건너 본토에서 찾아온 사람 김상이 처음입니다. 박수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메모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메모를 통해서 그분의 인연도 그렇죠. 체험도 하고 책을 또 만날 책, 만날 사람, 만날 영화, 만날 장소 이런 것들이 메모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관리가. 그래서 지금 비전,
메모, 독서, 인연. 인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책에 있고 도구에 대한 방법도 책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이제 내담자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 책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선배님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책을 읽으면 독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자기계발 강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듣고만 다녀요. 감동받고 와 대단하다 저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실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력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면. 근데 내 지혜나 내 의지력이 부족한데 그걸 내면에서 우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스테이션 가서 보충을 받듯이 부족한 지혜나 부족한 의지력은 외부에서 보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고 광고 홍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주변의 감동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는 가슴을 살고 있어요. 그걸 다 느끼기에는 너무 정신없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기존에는 쉽게 감동받고 자극받던 가슴이 거의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맹자의 서당 얘기하면 암기하지 그걸 성찰하지 않잖아요. 어느 데서 해골물 점수 받으려고 암기하지 그걸 성찰하지 않거든. 성찰하지 않으면 나한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드는 이유도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자극물인 거죠. 그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적으면서 저는 되새김이 새로운 되새김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음미하면서 더 발전된 깨달음으로 진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로 하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론 얘기해주고 방법 얘기해주고 이 이론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도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메모 기술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은 메모법을 얘기하면서 도구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 도구를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너무 감동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도구를 내가 창조해야 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따라오게 하려면 이론 방법만 가르칠 게 아니고 그 이론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도 알려줘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도구로 실제 했던 사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벤치마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에서 항상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학문적으로 이론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 이론 방법을 실행했던 기업의 도구하고 사례들을 스터디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복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에다 그걸 다 넣고 싶었던 겁니다. 이론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론 방법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도구, 사자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횃불하고 돌도끼가 있었듯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돌도끼하고 횃불까지도 주고, 그 돌도끼 횃불 가지고 나는 회사에서 어떤 생산성을 실제로 만들어냈는지까지 사례까지를 활용했던 사례까지 보여줘야 나는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썼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무거워졌고 두꺼워졌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면 이제 자기계발 쪽이나 꿈에 대한 얘기 할 때 보면 꿈이 이미 있는 상태로 그걸 이루는 방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맞는 꿈을 어떻게 찾을지. 또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의할 때, 오프닝 때. 세계 최고의 꿈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년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박수치고 난리치고 청동진에 가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다 맹세하면서 네 꿈이 있어요? 그럼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 꿈이 이루어진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누가 질투그램이래요. 좋은 모습만 올려놨는데 그게 부러워서 그 사람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건데, 뭐냐면 꿈을 이루는 방법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거는 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꿈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인들이.
승무원 면접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해마다 승무원 준비하는 애들이 면접관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꼭 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면접관님 저는 다이어트 성공 30kg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100% 탈락이에요. 그 순간. 왜 어떤 질문 어떤 말을 하면 탈락이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자랑하는 그 힘든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이 열정 뽑아주세요 얘기하는데 질문해 볼까요? 네. 면접관은 이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이성적이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 친구는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 힘든 거 성공했으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내 딸이 아닌 이상 감성 상태가 아니죠. 회사를 대변해서 직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네. 10,000명이 와요. 한 50명 뽑는데 네. 30에서 50명 뽑는데 10,000명이 오면 면접관은 무한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이라도 리스크가 느껴지면 절대 안 뽑죠.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면접관이 저 원래 뚱뚱한 여자였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안 뽑는다고요? 그렇죠. 더 좋은 자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본인 관점이 아니고 채용자 관점에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승무원 했던 차장이 어렸을 때 별명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나귀였대요. 자기는 1번 학생. 저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1번 지원자가 당나귀였습니다. 이유는 제 키가 이렇게 크다고 친구들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랬는데 면접관 3명이 10분 동안 기만 쳐다봤어요. 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면접관이 그러시더라고. 왜 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 마이너스 시키냐고.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욕망만 하지 학습하지 않는구나. 이건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키웠고 스승이 그렇게 키운 거죠. 꿈을 물어보고 다그칠지 말았지 꿈의 가치가 의미가 뭐고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욕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찾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꿈에 대한 해부학인데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4가지 얘기를 꿈을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명, 인생의 목적, 사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업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금전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꿈 하면 이 4가지를 통칭을 해요. 근데 분명히 가치가 다르거든요.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 건가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직업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고 학생, 어느 회사 가서 전문가가 되는 유태인이 13살에 성인식 때 돈을 모아주면 그 투자를 해서 20세에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을 하잖아요. 그럼 금전적 커리어도 필요한 거죠. 몇 살에 얼마 정도 해서 이 목적을 이룰 때 쓰겠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있고 왼쪽 능선에서는 직업적 목표들이 있을 거고 오른쪽은 금전적 목표가 있고 멀찍이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죠.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호프리스트 정도?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꿈으로 통칭을 해버려요. 꿈이 뭐니 그러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 구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삶의 존재 목적이 뭐니? 그걸 위해서 너는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니? 돈은 어떻게 쌓아가야 될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찾아봐 해야 되는데 꿈이 왜 없어? 거의 그런다는 거죠. 왜? 부모나 스승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학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얘기들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꿈을 찾는 과정에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찾고 나서 또 똑같은 과정 반복이 필요하다. 이런 미러클 모닝이란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러클 습관, 미러클 헤빗이라고 저는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보통 6시에 일어나서 5가지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도저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침 독서 30분, 아침 집필 30분, 아침 플랜 15분, 또 아침 일기 15분, 또 법화경, 사경 15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일기장에서 날마다 체크를 해요. 일기장에 써져 있으면 그날은 5가지 한 거고 그 중에 일부만 써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13가지 덕목 리스트에서 차용을 한 건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걸 했을 때 가위표를 치면서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일기장의 한 필드로 그냥 차용을 해서
미러클 헤빗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 소개해주신 그 미러클 헤빗. 네,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독서를 하시든 운동과 독서를 함께 하시든 그다음에 기타 등등 같이 지금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좋은 것 중에서 몇 가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셔서 꼭 그 좋은 체험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측면에서는 비전 노트를 첫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가지를 다 도전하시기에는 초보자들 너무 힘드니까. 그 비전 노트가 인생 기획서죠? 그렇죠. 네. 비전 노트가 내가 해야 될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니까 비전 노트를 먼저 작성하시게 되면 어떤 책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장소로 가보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기준이 비전 노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는 게 첫 번째 도전이고, 책의 양식도 있고 작성법도 다 있으니까 처음에는 완벽을 추구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 하듯이 써서 자기 시간 쌓고 애정을 쌓다 보면 자기만의 비전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노트를 스케치하듯 쉽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그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인생 기획서인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할 때 선배님 거를 이렇게 학습지로 실습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완성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는 게 좀 많아요. 본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놀러 왔다가 저한테 잡혀가지고 네, 이런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